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2월 20일 수요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신 같은 경우 요번에 기존 이 투자들의 매물 단가에서 이제 좀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장이 나왔죠. 이제 그 구간이 지금 이 노란 동그라미 구간이 될 텐데 최근에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좀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급락 요번에 그 과대 낙폭 이제 급락장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일단 이게 이 정도는 사실 애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번 급등 이 현상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의 조정인데 아직 과거 그 삼형상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뭐 요 정도 하락은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단기 조정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 사례 몇 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급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제가 말하는 지금 급락은 어떤 정도의 위기를 말하냐면은 과거 반기문 관련주들을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반기문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보성 파워텍이라던가 뭐 이제 일야 이런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기문 관련주가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가장 걱정해야 될 게 재료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 이제 반기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대선 출마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작 당사자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말이 자기는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찍어버리죠. 보성 파워텍 그렇고 뭐 이라 역시 마찬가지. 돌려보면은 과거에 급락 나왔던 포인트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악재로 작용을 해서 이제 재료 소멸이 되는 건데 지금 유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시장에 이슈가 터진 건 없어요. 단순히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버텨주다가 보니까 좀 지루해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단기간 상승 나왔다 실패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재료에 대한 소멸이니 악재니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런 투매가 나온 거 실망 매물들은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사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슈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악재를 알아가지고 대응했다면 모를까 근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더 빠지는 거는 진짜 이제 투매로 간주하고 보셔도 무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단에 떨어지는 구간부터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매수 대응해 나가서 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서 좀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일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외인들의 순매수였죠. 외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랐던 구간이 이제 이 네모 수급 구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만 외인들이 총 유통 물량의 3% 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유통 물량의 3%.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가지고 주식이 운영이 되려면은 유통 주식을 누군가가 독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통 주식을 최소 100인인가 한 200인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게 기준이 있어요. 특정 누군가가 많이 사게 되면 이제 뭐 그 경고가 나오죠. 이제 공시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돈을 많이 빨아먹기 위해서는 이 유통 주식 수를 자기가 가장 많이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챙겨가면은 다른 세력들이 안 붙죠. 왜냐하면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는 고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려봤자 기존의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세력들이 더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최근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이제 유통 주식수에서 얼마나 매수를 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3% 정도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수급 주체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제 그리고 지난번 계속해서 매수 들어왔던 게 이제 기관 쪽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외인들이 매수하고 지금 방향성을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장, 이제 보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수렴하는 구간에선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거, 상방 또는 하방에 대한 부분,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손바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손바뀜, 그러니까 물량 던지기죠. 기존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빠져나가려고 물량을 던지는 거, 고점에서 이제 물량 던지는 전략이 있고, 반대로 손바뀜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손바뀜은 뭐냐면은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세력이 있다가 이제 A라는 세력은 이 정도 가격에서 만족하고 나오고, 이제 B라는 세력이 다시 그 주가에 편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외인 그리고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관들의 수급 주체가 붙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포지션이 어디로 될 것인가, 그리고 얘네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액을 보고 가는 것인가,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전에 들어왔던 외인 수급 주체들이 아직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물량 던지기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더라? 네, 98,000원이었나요? 여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가 한번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신라젠을 예시로 드렸는데, 이게 지금 노란 동그라미에 표시된 구간들, 이 정도 막 강한 상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본다면은 여기에서 그 본저가까지도 갈 수 있는 거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럴 만한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에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잘 된다는 거고 잘 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 이슈들 여기에 편입이 돼서 주가가 상승이 된다거나. 근데 반대로 이제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어요. 미국에 대한 이제 금리 동결이었죠.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 중국 증시가 계속 이제 최근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도 한 번은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누가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위기가 언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영화 빅쇼트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자금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언제부터 던지기 시작하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과거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 사태 터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최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괜히 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지금 공략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특정 수급 주체들이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 자금을 잘 지켜가다가 이런 기회가 올 때 자금을 좀 키워가면서 점프 그래서 자금이 점점 이제 불러나가는 이제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 함께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별도로
네,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제가 따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뭐 문자를 같이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오늘 장 얘기는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다우조스가 사실 요번 전날 휴장이었죠. 전전일 휴장이어가지고 좀 하루에 대한 그 시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전일 급등도 나오고 그래서 좀 빠져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오늘 장시작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그 전일 대비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요거를 좀그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좀 분위기가 좋게 마감이 됐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게 빠져가지고 국내 증시 역시도 좀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오늘 장은 역시 시작하는 분위기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장중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려볼 거는 네, 영상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